강한 모습으로 돌아온 대통령이 국내 정치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복귀할지 궁금한데요. 오늘은 50여 년 전 동문수학은 물론 멀리 미국에서 민주화운동까지 함께하신 분들이죠. 많은 역사와 인연을 함께한 이영작 박사와 김경재 전 의원, 그리고 신동중 박사까지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세 분의 인연이 좀 얽히고 섞여 있습니다. 두 분은 친구신 거죠? 우리 이 박사님하고 김 동기동창입니다. 동기동창이시고 미국에서도 같이 활동을 좀 하셨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신 박사님은 우리 이 박사님이 고등학교 이제 한창 후배 되시고 오늘 아주 토론이 아주 대학 후배시고 예 토론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 아베를 좀 비판한 거, 엔저를 비판한 거를 저희들이 좀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이 얘기는 우리 제 후배 되시는 신 박사님께 먼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니게노믹스라는 게 그 일본말로 예, 일본말이죠. 그러니까 니게. 도망가. 우리말로 막 시체 말은 토까 뭐 이러면 니게로 이러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 니게노믹스가 이게 정면으로 치고서 아베노믹스에서 세 가지 화살 날려가지고 뭐 한 개냐 두 개 맞느냐 그랬는데 네. 이게 한동안 잘 나갔잖아요. 네. 지금은 이게 오히려 법을 막 이상하게 돼가지고 수입 저거만 더 비싸지고 네. 돈 가치는 더 떨어지고 네. 그러니까 올해 말에 우리나라 1인당 GNP가 한 2만, 제가 보건데 한 4, 5천 불 될 것 같은데. 네. 일본은 좀 더 떨어졌어요. 이게, 엔화가 떨어지는 바람에. 네. 그러니까 수입업체가 도산이 막 일어나고. 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요, 이게 이제 펌핑 효과 해가지고 경기 부양하겠다 이랬는데, 물가 저걸 5%인가 올렸잖아요. 5%인가. 네. 이걸 또 연말적으로 10% 또 올린다고 이러니까, 7% 네. 올려서. 그러니까는 이게 경기는 부양이 안 되는 데다가 오히려 이제 돈 가치는 떨어지고 네. 이중으로 오히려 더 독으로 작용하는 거죠. 아베의 아베노믹스가 결국은 그렇죠. 니게노믹스로 그렇죠. 전락하고 있다. 이제 간다. 이게 지금 아사히 신문에서 쓴 표현이에요. 네. 저널 용어라고. 네. 그러니까 지금 파탄 상태다. 네. 그러니까 다음 달 12월 중순경에 지금 총선으로 몰아갈 거 아니냐. 네. 아직은 아베 인기가 있어요. 한 50% 정도. 네. 그러니까 야당이 지금 지리멸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적의 방심한 틈을 치고 들어간다 이거죠. 네.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저간의 사정을 다 보고 전곡을 딱 찌른 걸까요? 그러면 김 의원님? 지금까지 박 대통령이 아베 총리에 대해서 제시했던 포인트는 소위 그들이 얘기하는 다케시마 문제거든요. 네. 우리는 독도 문제인데 네. 독도 문제 그리고 정신대 문제, 위안부 문제, 위안부 문제 이런 문제인데 다분히 정치적인 이슈 아닙니까? 예. 근데 그 이슈를 싹 바꿔서 예, 경제적 이슈를 가지고 탁 공격을 해서 네. 공격을 좀 다양화시켰다는 느낌이 있고 네. 일본은 어떻든 간에 우리하고는 멀어질 수 없는 이웃이기 때문에 네. 이번에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박 대통령이 지도자로서의 위상을 세워서 네. 아베를 좀 제압하는 그런 정치적 효과가 있었으면 하고 기대합니다. 이 박사님 지금 아베 총리의 국내 지지율이 그렇게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전 숫자를 자세히 네.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한중일 정상회담을 제의함으로써 네. 일본을 올려놓고 네. 그러고 나서 그렇죠. 이번 경제 문제 가지고 얘기를 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점에서는 캐럿과 스틱을 준 셈이죠. 그러니까 당근과 채찍. 네, 당근과 채찍으로 지금 아베를 다스리고 있다 이렇게 보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이런 그 경제 문제를 다시 건드림으로써 네. 이 동남아시아에서 사실 엔저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나라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게 될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될 수 있고, 그래서 이번에 정말 우리 전통적인 한일 간의 문제를 가지고 그 사람을 건드린 게 아니고 네. 한중일이라는 그런 캐럿을 주면서 동시에 엔저 문제를 가지고 한 대 채찍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아주 네. 정교한 어프로치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정교한 어프로치다. 네. 한중일 네. 외교담을 제안해놓고 네. 이제 아베의 경제 문제를 딱 짚었다 이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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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자 그 LG 연구소에서 나온 건데요. 네. 2019년이면은 네. 우리나라가 1인당 GNP는 일본을 넘어선다는 겁니다.
2019년이면 19년이면 4년, 5년 남은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한국 역사가 우리나라는 이제 그 유교 저거였잖아요. 네. 고려 말에 유교들이 오고. 그러니까 고려 때 저거는 뭐 통계 나온 게 없어 그렇습니다. 그때 해상왕국 뭐 왕권 네. 저거에서 또 그 이전에 장보고도 있고. 근데 네. 일본이 그 전통적으로 그 상업이 발달됐습니다. 농업국가였지만. 네. 그래서 그 에도 시대 때는 우리나라하고 경제 볼륨 한 10배 차이 났어요. 네. 외란 때 이미 그렇게 크게 규모가 차이 났다고. 네. 그러니까 에도 당시 19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세계 최대 인구를 에도, 지금 동경의 전신이죠. 100만을 넘었다고. 그러니까 서울 10만 할 때. 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나라가 계속 이 농업 쪽에 매달리고 예. 사소삼경에 코박고 있는 동안에 일본 애들은 이미 그 선물 시장 만들어 가지고 네. 경제 자체를 그 월드 이코노미를 걔네 나름대로 이끌어 나간 겁니다. 네. 근데 지금 2019년에 네. 5년 뒤에 한국의 1인당 GNP가 일본을 넘었습니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5% 성장을 쭉 하고 네. 일본은 2% 계속 지지부진하니까. 네.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이제는 한국이 우리나라도 이제 중상주의를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했잖아요. 네. 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뭐 가발 팔아가면서 했잖아요 지금까지. 요게 이제 몇 년만 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은 넘어설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아베 경우에는 양면으로 지금 협공을 당하는 거예요. 아니, 이번에 G20 정상회의에서 이 국가 성장 전략에 대한 평가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제일 높게 나왔다는 건데 네. 그렇긴 한데 지금 사실 체감 경기는 그렇게 우리가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 건지 약간 좀 신동준 우려는 교수, 좀 있지 않겠습니까? 신동준 교수의 그 장밋빛 전망은 그렇게 LG 했으면 LG 연구소에서 LG 연구소 대단히 고무적인데 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체감을 못 하잖아요. 네. 못하고 우선 그런 체감을 하기 전에 네. 우리 대통령이 이번에 한중일 정상회담을 예를 들면 역사적 차원의 회담, 예를 들면 포스탐 회담이라든가 예. 이 정도로 그 차원을 올리는 회담을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네. 한국과 중국과 일본의 3국의 네. 앞으로 국제 질서를 유지하는 하나의 틀거리가 될 수 있는 프레임워크가 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서 서들지 않고 네. 이걸 역사 전쟁뿐만 아니라 경제 전쟁까지 해서 아까 우리 이 박사가 얘기한 정교한 어프로치를 통해서 이 삼국 뭐 회의라는 거 네. 이것을 뭐 서울 회의라고 예를 좀 붙인다면 네.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한 30년 가까이 한중일의 어떤 그 프레임워크가 될 수 있는 그런 걸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틀을 짜는 그런 회의가 네.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지나면 독도 문제에서도 약간 외교부의 무슨 네. 사무 처리 때문에 약간의 오해가 있었고 일본 관방장관이 그걸 또 이용해서 약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것이 다 외교적 접근을 하는데 우리의 이점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또 다시 그걸 시작하는 이주영 장관의 어프로치는 대단히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수부 장관. 네. 그런 걸 다 보태서 박근혜 대통령이 적어도 한일 외교 문제에 있어서 하나의 금조탑을 세울 수 있는 네. 계기가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이쪽은 이제 한중일 어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앞으로 한 30년 정도 이상 갈 그런 어떤 한중일 관계를 구축하는 그런 회의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북한이 지금 최룡해 김정은의 특사인 최룡해가 오늘 러시아로 갔거든요. 어쨌든 전통적 우방인 러시아와 어떻게 손을 잡고 뭔가 좀 길을 뚫어보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그러면 그렇게 좀 구도가 좀 될까요? 한중일과 북러 이렇게? 아이고 중국도 벌써 북한 떠났는데 러시아도 이미 떠났어요. 그 러시아도 떠났습니까? 네. 유명한 그 연구소입니다. 네. 미국의 랜드 연구소나 뭐 이런 그 대단한 연구소인데 네. 벌써 몇 년 전부터 한반도 통일에 러시아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페이퍼를 계속 냈어요. 네. 쉬지 않고. 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이미 북한을 버리고 남한하고 손잡고 해야 되는데 예. 러시아 경우도 지금 뭐 저거 뭡니까 계륵 같은 존재야 북한이. 그러니까 푸틴이 이거 모르겠습니까? 푸틴도 네. 푸틴은 약간 좀 이게 뭐랄까 마초 중에 마초 아닙니까? 네. 세계적인 마초인데 그렇죠. 그 어제 화나니까 그냥 비행기 타고 가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러시아 땅이 크고 짜르의 프라이드가 있기 때문에 절대 뭐 미국이나 중국에 고개 숙이는 일 없을 겁니다. 네. 근데 지금 뭐 최룡해가 가가지고 지난번에 그 시진핑 만났을 때 보셨어요? 그 군인 모자 쓰고 갔다가 막 또 시진핑이 군복 벗고 와라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네. 청나라 딱 황제 이렇게 앞에 가면은 3개 국어들하고 네. 머리를 3번 찍고
아니, 티벌쿨 그 머리를 9번 찢는 거야. 황제 네. 앞에 설 때. 네, 네. 나 최룡의 그 모습 보고서 말이지. 3개 국어도 하는 저기 무슨 조공국에 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니 요번 경우도 푸틴도 마찬가지입니다. 짤을 네. 앞에서 볼 때. 네. 예, 예, 안 됩니다. 제가 볼 때. 푸틴이 과거에 북한을 방북한 적이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러시아도 지금 중국을 견제하려니까는 북한 카드를 쥐고 있는 거죠. 네. 일본이 그 핸들링하는 건 똑같습니다. 기본 입장은. 네. 그러나 큰 틀에서는 남북 통일이 되면 오히려 친중보다 친러에 이거 도움을 우리가 더 받을 때 이렇게 계산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북한을 지금 던지지는 못하죠 거기도. 네, 지금 화면에 지금 푸틴이 저게 아마 2000년에 북한을 방문해서 김정일을 만나는 화면인 것 같은데 이번에 어쨌든 다소 정상회담을 좀 해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북러 정상회담? 지금 현재 뭐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러시아로서야 네. 우리 남한하고 관계를 맺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러나 네. 지금 단기적으로는 북한도 전 세계에 말하자면 고화가 돼 있죠. 네. 그 인권 문제라든지 네. 핵무기라든지 장거리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걸로 계속 사회적 문제, 국제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푸틴은 또 우크라이나 사태로 전 세계에서 지탄을 받고 있고 네. 그러니까 일종의 동병상린 상태 국제적으로. 국제적으로요. 네. 고립되고 있는 구나.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뭐 서로 만나서 어떤 그 커먼 그라운드를 네. 찾을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고 또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못도 될 수 있고 네. 뭐 그런 걸로 봐야죠. 그러니까 과거에 김일성이나 김정일이가 중국하고 소련 사이에서 구소련 사이에서 이렇게 줄타기를 잘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등거리 외교를 했다는 네, 거죠. 네, 등거리 네, 외교. 네. 네. 그 거래를 또 이제 그런 정치를 북한이 시작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김경재 의원의 그 상상력은 어떻습니까? 그 말씀 네. 맞습니다. 네. 지금 푸틴을 방문하는 것은 네. 중국을 방문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고 봅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러시아하고는 연해주 개발 등등의 경제적 이익관계가 있기 때문에 네. 푸틴의 이제 어떤 마초로서의 그 본능을 자극시키기 위해서 간 것 같은데 저는 이 문제를 간단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푸틴이라는 사람은 세계 정치 황야의 무법자 같은 사람 아닙니까? 황야의 무법자. 네. 황야의 무법자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제2의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것을 또 만든다고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네, 때문에 네. 우리가 그걸 이미 러시아는 북한을 버렸다 이런 식으로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건을 아주 간단한 것 가지고도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조심스럽게 살펴보고 북한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접근하는 것은 북한을 완전한 고립에다가 갖다 집어넣어 가지고 네. 그냥 생쥐처럼 몰아내버리는 것만이 최선이냐 네. 하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우리 신동준 박사 교수 얘기하시는 것처럼 최영애가 시진핑이 밑에 가서 굽실거리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지만 소위 조선민족으로서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즐길 수 있을 만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네. 빨리 우리가 통일을 해서 당당한 한반도의 유일 국가로 체제로 가져야 한다는 것이 더 절실해지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